사라지는 주름이 보톡스 시술의 효과가 높다. 보톡스의 원리라는 것이 그 피부 자체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. 그 주름을 만든 원인이 되는 피부 밑에 있는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해서 약화시켜서 주름을 2차적으로 펴는 그런 원리거든요. 근데 우리가 생긴 주름을 손으로 펴봐서도 주름이 그대로 보인다. 이런 거는 피부가 이미 노화가 진행돼서 변성이 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. 그래서 변성된 피부 자체를 보톡스로 좋게 하기는 어렵습니다. 이런 경우엔 다른 방법, 무슨 필러나 박피라든가 이런 방법을 병행해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. 자, 각자 다른 주름이 고민인 3인의 여성들이 보톡스 체험에 나섰다. 우선 전문의와의 구체적인 상담 후 웃을 때 생기는 표정주름이 컴플렉스인 첫 번째 여성, 눈가주름 시술 확정. 두 번째 여성,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이마주름 시술 확정. 세 번째 여성은 미간주름 시술을 받기로 했다. 주사 바르는 게 들어가니까 아프겠죠. 겁나세요? 네. 뭐 그 사람마다 다 틀리다니까 왠지 저만 아플 것 같아요. 그리고 통증은 문틈에 손가락이 약간 낀 상태 정도? 그 정도 될 것 같아요. 본격적인 시술 시작! 우선 자신의 시술 부위에 부분 마취 연고를 꼼꼼히 바르고 지금 보이는 것이 바로 병 속에 들어있는 오늘의 약품 보툴리늄 톡신. 이것을 인체에 주사하려면 생리식염수 속에 보툴리늄 톡신을 넣고 녹인 후 주사액으로 만들어야만 한다. 어느 부위 지금 시술하실 거예요? 양쪽 눈초롱을 할 겁니다. 눈가주름이요. 본격적인 시술 부위를 미리 표시하고 표시된 부위의 근육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간단한 시술. 그렇다면 시술 시 통증은 어느 정도일까? 처음엔 괜찮았는데 들어갈 때마다 더 아픈 것 같아요. 두 번째, 이마 주름 시술. 시술할 때 이제 부위에 따라서 약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새나가면 안 되니까요. 그런 데를 이제 손가락으로 좀 누른다든가 해서 약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하고요. 그다음에 근육 안으로 많은 양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직각으로 주사하는 것보다는 약간 비스듬히 주사하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근육의 움직임이 많아서 20대 후반이 되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마주름. 눈가주름에 비해 시술 부위가 넓은 것이 특징. 그렇다면 시술 시 통증 정도는 어떨까? 많이 아파요? 아니면 개운해요. 깨우네요. 이번에 적으시네. 마사지 받고 난 다음에 고생하셨습니다. 세 번째, 미간 주름 시술. 이 역시 시술 시 통증 정도가 궁금한데 미간 주름은 좀 많이들 찾고 싶어 하시죠. 예, 그 개인적인 차이가 좀 심하긴 합니다만은 보통 빠른 분은 한 3, 4일에도 볼 수가 있고요. 좀 오래 걸리시는 분은 한 2주 정도가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보톡스 시술 결과는? 시술 5일 후 체험단 3인의 변화를 살펴보자. 우리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시술 전에 이 눈초롱, 눈 옆에 눈초롱 근육도 좀 심하게 있었고 또 눈 밑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깊은 주름도 있고 그랬었죠. 그래서 이제 시술을 받고 오늘 이제 한 4일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이 눈가의 주름하고 이 깊은 주름하고 다 잘 개선된 걸 알 수 있습니다. 눈썹을 들어올리는 근육이요. 이걸 우리가 전두근이라 그러는데 이게 좀 과다하게 수축하는 그런 편이셨어요.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기셨죠. 그래서 시술을 한 후에 지금 거의 같은 표정으로 눈을 뜬 것인데 이 이마 주름은 거의 뭐 완전하게 교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 그 눈썹 안쪽에서 수축을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생기는 그런 미간 주름이 생기는 근육이 과다하게 발달된 경우입니다. 그래서 이쪽 양쪽에다가 이 근육을 약화시키도록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인데요. 지금
시술 전하고 똑같은 표정을 지으신 경우인데 미간 주름이 뭐 완전히 개선되셨죠. 하지만 보톡스 시술 모든 주름에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. 그 차이는 무엇일까? 이런 주름이 이렇게 첫째, 주름의 깊이. 손으로 펼 수 있는 얕은 주름은 시술 효과가 좋은 반면 펴지지 않는 깊은 주름은 시술의 효과가 낮다. 두 번째, 피부. 피부의 두께가 얇고 고운 경우 피부가 두껍고 거친 사람에 비해 효과가 높다. 보톡스 시술 시 여성이 남성보다 효과가 좋은 것도 피부결의 차이 때문. 세 번째, 보톡스 시술 부위. 그렇다면 시술 부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? 사진에서 붉게 표시된 부분이 보톡스 시술이 가능한 부위. 그런데 이 중에서도 눈, 이마, 미간 등 얼굴의 상부가 효과가 높다. 그 얼굴 상부는 그 주름이 생기는 주 원인이 그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해서 생기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. 그래서 그 보톡스를 시술을 받아서 근육을 약화시키면 효과가 좋겠죠. 근데 그에 비해서 얼굴의 하부는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꼭 근육의 운동 때문만은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오랜 시간 우리가 중력에 노출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얼굴 피부가 밑으로 처지면서 목에도 주름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죠. 그래서 보톡스로 근육의 운동을 재현했다 그래서 그 밑에 중력 때문에 처진 이런 피부를 갖다가 완전히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보톡스 시술 부위와 주사량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사각턱 축소술, 눈가 주름 시술, 종아리 축소술, 입술 확장술.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, 이 네 가지 시술 중 성형외과 전문의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시술은 과연 무엇일까? 자,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. 성형외과 전문의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보톡스 시술은 무엇일까요?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! 아주 그만 따라해, 윤정수 씨. 저희 자, 진짜 상의한 게 없는데도 우리 맨날 똑같이 똑같아. 그렇게. 자, 세 분이 종아리 축소술이고요. 두 분이 입술 확장술. 입술에 원래 사람 본연이 가진 주름이 있잖아요. 근데 혹시 입술 확장술을 하려고 보톡스를 맞았다가 이 완전 이렇게 원래 입술에 있어야 될 주름마저 이렇게 펴지고 막 이렇게 이게 입이 잘 안 움직이고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입술 확장술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. 입술에 주름도 펼 수 있으니까. 네. 예, 사실 그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그 여자 입술을 보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분이 많다는 기사를 읽었는데. 너무 매력적이죠. 예, 매력적이죠. 이게 딱 이렇게 됐는데 전 정말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예. 위로 잘 안 당겨주는 분 한 분 봤는데 위험해 보이더라고요. 예, 굉장히 고민하는데. 최민국 씨 입술도 상당히 매력적이네요. 예, 뭐 집어넣진 않았습니다. 네, 근데 제가 종아리를 줄여야 되면 이미 저를 얘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. 근데 몇 년을 다녀도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뭔가 위험하다. 그래서 아마 권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. 저는 그냥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박준규 씨. 야, 그래. 종아리 쪽에는 핏줄이나 심줄이 굉장히 많습니다. 여러분 잘 모르셔죠. 그렇지. 여기가 걸어 다니면서 이게 많이 이게 근육도 많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위예요. 예. 잘 모르시잖아요, 여러분들은. 굉장히 위험한